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실버 IT 다람쥐 할머니와 열매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화 작가이며 구연가인 이기원 선생님을 모시고 성북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북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은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정릉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정릉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경처 신덕왕후 강씨의 능이 있지요. 네, 그렇죠. 네. 네, 먼저 정릉동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정릉동은 서울의 북쪽 북한산 연봉 밑에 위치한 그런 계곡이 많은 곳으로서 옛날부터 무객 그리고 한량 고관 대작들이 주로 찾아와서 풍류를 즐겼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네. 그 조용하고 자연 경관이 그만큼 아름다웠겠지요. 그렇겠죠. 네. 그럼 먼저 태조 이성계와 신덕 황후가 서로 운명적으로 만났는데요. 네. 그 사랑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네. 아, 그 버들잎 설화요? 아,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어느 날 이성계가 사냥을 하러 산에 왔다가 네. 몹시 목이 말랐어요. 어휴, 목말라. 어디 마실 물이 없나? 두리번거리면서 물을 찾는데 멀리 우물에서 물을 깃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성계는 급히 말을 타고 달려갔죠. 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처녀가 물을 깃고 있었어요. 이성계가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어요. 낭자, 물 한 바가지만 주시오. 처녀는 말없이 두레박으로 샘물을 이렇게 길어서 바가지에 부었어요. 고맙소. 처녀는 우물가에 있는 버들잎 한 줄을 쭉 훑더니 물에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보고 깜짝 놀랐죠. 네. 아니 이게 무슨 고약한 짓이오? 갈증으로 급히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급히 드시면 취하실 것 같아서 버들잎을 불어가시면서 드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처녀는 수줍어서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어요. 순간 이성계는 그 처녀의 지혜와 미모에 감탄해서 한참 넋을 잃었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성계는 그 처녀의 모습과 음성이 들려온 듯 했어요. 그 뒤에 정식으로 이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처로 맞이해서 평생을 사랑하고 애청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신덕 왕후 강씨예요. 네, 이성계는 본처가 있었다지요. 그렇죠. 네. 네, 고향 함흥에 그 집을 지키고 살고 있었는데 본처 한 씨는 육남 이녀를 키우면서 잘 그렇게 자녀들을 키웠는데 네. 조선 개국 이전에 세상을 떠났대요. 네. 그 대신 신덕 황후는 방번 그리고 방자 두 아들과 경순 공주를 낳아서 키웠는데 이성계의 사랑이 아주 지극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는 태조가 되고 경처 강씨는 신덕 황후가 되었군요. 네, 그렇죠. 네. 그 자연스레 그 세자도 신덕 황후의 아들이 되었겠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처에 그런 장성한 왕자들이 6이나 있었는데 네. 어린 이북 동생을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본처의 아들 중에서 다섯째 아들이 네. 이방원이었죠. 네. 이방원이 계모에 대한 증오심과 그 경계심이 극으로 달하게 되면서 네.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네, 그랬죠. 네. 그 드라마를 통해 이방원의 왕자의 난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많이들 아실 네. 거예요. 결국 신덕왕후는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서 죽게 되죠. 네. 자, 이렇게 죽게 되고 왕자의 난으로 실권을 차지하게 된 그런 이방원의 보복은 네. 무자비하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죠.
태조 이성계는 신덕왕후를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뒤에 궁궐 가까운 곳 현재 정동에다가 웅장하게 능을 조성하고 정동 동쪽에는 흥천사를 세워서 자주 그곳을 드나들면서 네. 이렇게 지냈는데 흥천사에서 그 제를 올리는 종소리가 들려야만 그제야 아침을 드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방원은 그 10대의 어린 네. 이복 동생들이죠. 네. 네, 신덕 왕후의 두 아들을 다 이제 죽이죠. 그리고 사위도 죽이고 그리고 형제간의 그런 죽임도 행하면서 튼튼한 왕권을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험한 꼴을 태조에게 보이게 됩니다. 네. 결국 태조 이성계는 인생 무상을 뒤내면서 풍병으로 73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네. 네. 그 뒤 신덕황후의 묘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태종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는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는데 계모가 황후가 되어서 궁궐 가까이 능을 만들어 놓은 것이 못마땅하겠죠. 네. 그래서 태종으로 즉위하자마자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능이 도성 안에 있다는 것은 옳지 못하니 사대문 밖으로 이장을 하라. 그리고 강씨는 선왕의 둘째 부인이다. 능을 묘로 격하를 시키고 제사도 폐하라. 이렇게 이제 명을 내려요. 그 뒤 홍수로 청계천의 그 광릉교가 유실이 되자 능 앞에 있던 12선상 돌들 있죠. 석돌. 네. 아주 능을 화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석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무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게 이렇게 했대요. 네. 자, 능을 옮긴 뒤 그야말로 주인이 없는 무덤으로 260년을 지내다가 조선 18대 효성 깊은 현종이 신덕 왕후의 선대 할머니를 명예를 회복을 시켜주죠. 그래서 복원을 시키게 됩니다. 그 신덕 황후의 그 복원되던 날 비가 많이 왔다는데요. 그 조선 실록에 보면 겨울비치고는 제일 많이 내린 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날 비가 많이 내렸는데 특히 정릉 일대에 더 많은 비가 내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덕 왕후의 원혼을 씻어주는 세원 지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정릉은 유네스코 세계 그 유산으로 그 사적 제 208호로 제정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그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대한 서울에 와서 이런 도시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차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고궁도 많고 한적하고 조용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주말에는 그 신덕황후 그 묘 정릉에 주말에 개봉을 하는데 그 도서관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신덕황후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초월해서 어떤 공간 속에서 아주 신기한 힐링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그 제실 그 행랑채 그 도서관이 그 담소 공간으로 꾸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모임의 방 이름이 버들잎방과 그리고 빗방울방인데 태조 이성계와 신덕황후의 만남을 상징하는 버들잎. 그래서 버들방 그리고 선덕황후의 그 복원되던 날, 그 비가 많이 내려서 빗방울을 상징해서 빗방울방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방의 이름도 참 예쁘네요. 그렇죠. 그 정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북구 정릉에 대한 역사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실지 기다려집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성북실버 IT 다람쥐 할머니와 열매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